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소파이 실적이 발표 후 주가가 19.9%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발표 후 이틀이 지난 지금은 다시 많이 하락했지만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안에 정식 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흑자를 달성한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사례를 통해 소파이가 흑자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파이의 연간 실적을 짚어보고 갈게요. 소파이는 2021년에 상장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8%, 2021년에는 74%, 2022년에는 60%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죠. 하지만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이익률이 마이너스 49%입니다. 2022년에는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2년부터 뱅크 차터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은행업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은행업을 승인받으면 예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자금을 낮은 이율로 끌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소파이는 2022년부터 진정한 인터넷은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말고 순이익 조정이란 것도 넣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에비타를 말합니다.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 주식 보상비 등 비현금성 항목이 포함이 되는데요. 진정한 현금 창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비타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주식 보상 비용이 엄청 높거든요. 주식 보상 비용은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21년에 24%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로 줄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의 비중이 감소한 것도 2022년 수익성 개선에 한몫했을 것 같네요. 연간 비용도 한번 볼게요. 비용의 절대값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마케팅비가 매출액 대비 60%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39%로 줄이면서 점점 마케팅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비용이 매출액을 넘고 있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는 어떨까요? 카카오뱅크 2022년 매출은 1.6조 원입니다. 소파이와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데요. 매출액 계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소파이 2022년 매출액인 1,574밀리언 달러는 이자 소득과 비이자 소득의 합에서 이자 비용을 뺀 순수익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이자 비용을 빼지 않은 수치예요. 카카오뱅크를 소파이 계산에 맞추면 약 1조 원으로 소파이 매출이 60%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뱅크의 이익률은 2022년 기준 22%로 엄청 높네요. 그렇다면 비용을 적게 쓴다는 의미일 텐데요. 카카오뱅크의 판관비를 보겠습니다. 2022년만 보면 비용이 소파이가 5배 정도 높고 카카오뱅크의 판관비는 전체 매출액 중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여기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2022년 소파이가 주식 보상 비용만 306M 달러로 카카오뱅크 전체 판관비보다 약간 못한 수준입니다. 계속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직원들 성과를 주식으로 주는데요. 좋게 보면 인재를 중시해서 동기부여차 많은 보너스를 준다고 볼 수 있고 안 좋게 보면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져서 힘든데 자신들 배만 채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식 보상 비용은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식 보상 비용을 제외하면 회계 기준으로 흑자에 근접하는데 이 비용을 줄이는 건 쉽지 않겠죠? 이제 분기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2022년 1분기에 은행업 승인이 난 이후로 이익률도 개선됩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6% 증가했는데 순이익률은 3%, 에비타 기준 이익률은 1% 감소했네요. 어떤 비용이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가지 비용 항목 모두 전분기보다 절대 수치는 늘었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면 마케팅 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줄었습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계속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은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왜 늘어나는지도 봐야겠죠? 매출액 구조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앞에 보신 소파의 매출액은 이자 수익에 비이자 수익 합계해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이자 수익, 빨간색 글씨가 비이자 수익, 주황색 글씨가 매출액, 검은색 글씨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을 먼저 보면 전분기보다 26%가 늘었습니다. 이자 수익의 증가폭이 커졌어요. 이자 수익은 대부분이 대출을 해주고 받는 이자거든요. 지금 은행으로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이자 수익은 파생상품, 기술 플랫폼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점점 줄고 있네요. 비이자 수익이 줄긴 했지만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마진은 좋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출 규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대출은 학생, 개인, 주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023년 2분기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 실적을 보여주네요. 학생 대출은 감소했지만
개인 대출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고 주택 대출이 약 3배 정도 증가로 반등을 줬습니다. 학생과 주택 대출 비중이 높았었던 2021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네요. 아무래도 2021년까지 자금의 유동성이 높았는데 2022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주택 구입이 줄어든 것이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대출은 바이든 정부에서 대출 상환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올해 말부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매출을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항목은 대출, 플랫폼, 금융 서비스로 나눠지는데요. 대출은 전분기보다 조금 줄었고 금융 서비스는 늘었습니다. 플랫폼은 2023년 1분기에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하여 최대 매출을 보여줬네요. 아까 이자 수익이 1분기보다 높았는데 대출에 대한 매출은 왜 감소했지 할 수 있는데요. 이자 수익 안에는 금융 서비스 매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대출 부분에서 비이자 수익이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매출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익률을 보시면 2022년 4분기까지만 해도 적자가 60%를 넘어서 손해가 심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는 테크니시스를 인수하면서 잠시 주춤했었는데 기존 파트너의 제품 채택률과 신규 파트너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매출이 살아나고 있어요. 기술 플랫폼 매출의 성장률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니시스는 이번 분기에만 4군데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는 어떤지 볼게요.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이자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에서 수익률은 카카오뱅크가 더 높은데 이번 2분기에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국내는 기준금리를 2023년 들어서 유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수수료 매출은 소파이보다 많이 낮고 성장폭이 둔화되어 있는 점이 다르네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파이가 인터넷은행으로서의 안정적 수익과 부가적으로 플랫폼과 각종 금융 서비스로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관련 지표를 보면 가입자 수와 제품 수가 계속 우상향 중이고요. 1분기까지는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에는 다시 크게 늘어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소파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1인당 상품 수는 1.5 정도인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1인당 상품 수가 커질수록 소파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고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볼게요. 소파이의 부채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금융업의 경우 고객의 예금, 보험금 같은 걸 받게 되면 그걸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예수부채라고 합니다. 예수부채가 클수록 따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부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예수부채고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파이에 예금, 적금 등 자금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예수부채가 40조 원이네요. 소파이의 약 2.5배 수준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카카오뱅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현금 흐름도 보겠습니다. 소파의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돈이 나가는 항목 중에 제일 큰 것은 매각 예정 대출의 변동이라는 항목이에요. 결국 대출이 일어나면 고객에게 돈을 줘야 되고 자금이 유출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거라서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재무 현금 흐름이 2022년 3분기부터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한 고객이 예치한 돈이 유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기업일 경우 재무 현금이 유입되면 유상증자나 사채를 발행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 항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뱅크도 한번 봐야겠죠?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소파이랑 많이 다르네요. 카카오뱅크는 영업 현금 흐름과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현금 흐름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카카오뱅크는 돈을 더 잘 버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역시 현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영업 현금으로 인식을 하네요. 아까 소파에는 재무 현금에 예수부채가 있었잖아요. 항목들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현금 흐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목별로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소파의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액은 기존에는 19.5에서 20.2억 달러였는데 19.7에서 20.3억 달러로 목표가 향상되었고 에비타 역시 기존에는 2.68에서 2.88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3.33에서 3.43억 달러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플랫폼 사업이 4분기에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4분기 공식회계 기준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두 기업을 정리해보면 매출액을 같은 방식으로 산출했을 때 소파이가 2023년 1분기 기준 50% 이상 더 높지만 예수부채는 카카오뱅크가 2.5배 높으며 비용은 주식 보상 비용 때문에 소파이가 5배 이상 큽니다. 소파이가 흑자가 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부채를 계속 늘려서 사업 확장 및 비용 절감을 하는 게 현재로는 제일 쉽고 빠르게 흑자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은 현재로는 바로 확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주식 보상 비용 안에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식을 못 받는 것도 있어서 소파이 임원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소파이 실적을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공식회계 기준으로 흑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